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우리 국내 뉴스보다도 일단 트럼프 관련 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우리 정부 측에서 이재명이는요, 트럼프한테 준 선물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떠날 때 야 그거 에어포스 원에다가 갖다 실어, 이렇게 해갖고 막 급히 포장해갖고 실었다, 이 일화가 나온 바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실고 간 게 신라 금관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무궁화 훈장, 무궁화 대훈장이 되겠습니다. 요 두 개. 둘 다 참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이 금관의 경우에는요, 한 120여 돈이 들었다고 그래요, 금이. 그래서 거의 1억 8천만 원, 2억에. 처음에는 뭐 1억 들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2억 가까이 들었어요. 20여일간 제작한 겁니다, 우리 장인이. 자, 그리고 이제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 정부가 이제 그동안에 주한미 대사 이런 분들한테 많이 줬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한테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심기 경우에 이제 의존적으로도 많이 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본래 이런 정상급 선물이 오고 가면요, 외교 행랑, 디플로매틱 파우치라고 그러잖아요. 이 외교 행랑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거를 바로 실어라. 그래서 에어포스 원에 실었고, 백악관 한쪽에 이거를 전시할 수 있도록, 진열할 수 있도록 준비 공간까지 마쳤다. 준비 공간까지 마련했다.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약간의 좀 역풍이 좀 있네요. 자,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말이죠, 이재명한테 준 선물이 야구 방망이하고 야구공이거든요. 금관에 이게 왕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야구 방망이 이제 선수, 지금 실전에서 뛰고 있는 미국 내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 선수가 좀 쉽게 얘기해서 좀 약하다 이거죠. 이 친필 서명, 그런 게 서명이 든 선물인데, 우리 정부 측에서 이거를 이제 밝혔어요. 이제 담례로 받은 선물인데, 요거를 갖다가 김남준 지금 대변인은 이제 이거 밝혔는데요. 이게 좀 가볍다 이거죠. 이 야구공은 대통령 인장이 딱 새겨져 있고, 그리고 이 야구 배때는 워싱턴 내셔널 소속 딜런 크루스 선수의 친필 서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워싱턴 내셔널스, 그러니까 이제 이 워싱턴 DC 소속의 선수는 맞지만은, 딜런 크루스라고 하는 선수가 그렇게 정말 대통령 선물에 사인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금관, 우리가 이제 준 금관과 비교가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 선수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구 방망이, 크루스의 친필 사인이 새겨진 이 야구 방망이, 이제 미국 쪽에서 들째는 이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의 야구를 전한 역사, 그리고 한미의 문화적 유대를 상징한다, 그래서 방망이를 줬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거 선물 격이 안 맞다, 이런 비판적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구 방망이 주인공이 이렇게 크루스, 이 사람이 미국 야구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도 아니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스타 플레이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프로 2년 차밖에 되는 않은 신인 선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활약상도 별로 더 뛰어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 시즌 도중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외야수라는 거예요. 외야수. 그래서 루이지애나 주립대 시절에는요, 미국 대학 야구에서 손꼽히는 유망주였고, 덕분에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워싱턴 내셔널스에 지명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프로 무대에서는 두각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데뷔 시즌 31경기에서 타율이 0.218, 이게 세 홈런에 8타점을 쳤어요. 2할 1리. 그리고 올해는 출전 기회가 늘어나서 85경기에 나왔지만 타율은 0.208, 더 떨어져요. 그리고 연봉은 76만 1,800만 달러, 약 11억 원으로서 미국 리그 수준에서는 좀 상당히 낮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볼 때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냐? 465만 달러, 약 66억 원. 11억, 이거 6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구 팬들이 지금 열번이 나 있다는 거죠. 좀 비판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홈으로 쓰는 내셔널 선수 기념품을 준비한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크루스는 주전급 선수도 아니다. 뉴욕 양키 팬으로 알려진 트럼프가 한국과 인연이 있는
홈런 아닌 에런 저지 33살 방망이를 준비했다면 더 의미 있는 선물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에런 저지 33살인데요. 이 사람 이 선수는요. 일본인 오타니 쇼헤이, LA 다저스와 함께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고요. 형제 중에는 한국에서 입양된 형도 있다는 겁니다. 에런 저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과거 이 인터뷰에서 이 에런 저지의 타격은 내가 어렸을 때 꿈꾸던 모습이다. 이렇게 극찬까지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야구 방망이를 이재명한테 준 의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는 뭐 극진한 대우를 했잖아요. 극진한 대우. 자, 그런데 겨우 그러니까 뭐 크루스 선수 이거 내셔널 소송 워싱턴 내셔널 소송 소속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금관하고는 한마디로 뭐 그냥 간단하게 하면 게임이 안 되는 이런 수준의 지금 선물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저도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이제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이제 공식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경우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이번 트럼프하고 보더라도 좀 관세 협상이 나는 거대한 이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안보 협상도 또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을 중에 을인 거예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의 외교를 하고 있고 외교적인 문서 마련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 것이고 미국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다른 정상한테 주는 선물의 상예가 있을 거라고요. 예. 통상적인 예.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격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뭐냐. 이재명이가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한테 잘 보이는 게 뭐 있습니까? 별로 잘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선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정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재명이가 우리한테 참 잘해주고 있어. 트럼프한테 제일 잘해주는 게 뭐예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거죠. 일관되게 강화하는 거. 일시적으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벼랑타기가 아니라 일관적으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으로 쭉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그게 양이 안 차. 그리고 또 관세 협상을 보는 것도 그래. 자 이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그냥 야구공 누가 하나도 없어? 야구 배트하고 야구공 한번 해줘. 선교사들이 그 우리 한미 관계 유대로 많이 써먹었잖아. 이러면서 준 것이 아닌가? 예, 아닌가? 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재명에 대한 인식의 일단이 이런 선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못하게. 그런데 자기네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또 개딸들, 예, 이런 진보 단체들이 무한비 대사관에서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다 보고 봤잖아요. 이거를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현 정부도 반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트럼프가 준 선물 뭐냐? 우리 이제 잠수함 오케이 한 거잖아요. 이제 이 잠수함을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잠수함을 만들려면 재처리, 해결로 재처리 권한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내에서 우리가 원자로가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연료가 다 타면 그걸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져야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농축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돼. 고농축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저수준의 낮은 수준의 무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농축은 하지만은 무기로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농축 권한은 전혀 없어요. 자, 우리는 10%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최소한도 이 원자력 핵 잠수함을 가지려면 핵잠을 가지려면 최소한도 한 20% 정도의 농축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농축 권한을 좀 높여주고 그리고 재처리 권한도 우리한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가서 한번 잘 연구해보고 후속 조치를 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잠. 그래갖고 이제 이재명이가 한 게 핵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북한과 중국을 이게 딱, 견제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케이 사인 나서 우리가 이거 참 잘 됐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내가 보면 이미 말이죠. 트럼프 1기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같이 갔잖아요. 트럼프 1기 때 문재인 정부한테 그 사업을, 즉, 이 핵 잠수함을 만들어도 좋다. 이렇게 오케이 사인을 한 바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말이죠. 이 비밀리에
무슨 이 000 XXX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요 핵 잠수함 건조를 추진해 왔는데 요게 제대로 안 됐어요. 예. 왜 그러느냐? 트럼프가 말을 바꿔버렸어. 처음에는 좋다라고 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부정적 반응으로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래 트럼프가 말이죠.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래 핵 추진 잠수함 만들어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문재인 정권이 우리 한국에서 이걸 만들겠다. 그러니까 미국 거 팔아먹으려고 핵 잠수함을 좀 갖고 싶다 그러니까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을 사가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로 우리가 한국에서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 협조를 안 해준 거예요. 나중에 말을 바꿔가지고. 독자 개발에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승인했어요. 오케이. 자, 그랬는데 이거를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겁니다. 한화 오션이 인수한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라.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그야말로 기승전 미국의 제조업, 기승전 미국의 조선업. 우리 조선업의 실력을 가지고 미국 조선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필리 조선소에는 미국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근로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독자적인 이 추진 요거를 막고 미국 통제하에 미국식 핵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국 근로자들이 여기에 다 동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USA가 찍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사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기술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배울 수 있잖아요. 그것도 미국 근로자들과 미국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뭐 자기네가 파는 거하고 비슷한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핵잠수함은 사실상 94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원자력 연구소에다가 핵잠수용 원자력 개발을 지시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 2003년 때 362 사업으로 비밀리에 진행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불란서에 파라쿠다급 핵잠수함을 모델로 해서 한국형 핵잠 3척을 만들려고 실전하는 게 목표였었는데 요게 언론에 노출되면서 1년 만에 이게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시작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북한 도발이 하도 세지고 북한에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지금 개발해 왔잖아요.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래서 잠함 능력을 키워야 되니까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을 문재인 정권 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한 재처리 권한, 그다음에 이제 핵연료 안정적인 공급 문제.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가 요청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요, 불란서의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모델로 지금 하고 있는데 바라쿠다급은 1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 무기급 전용이 가능한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은 우리가 못 만들어요. 불가능해. 다만 1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은 이미 핵 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나 미국, 불란서, 인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한테 오케이, 트럼프한테 받긴 받았지만은 그렇게 또 트럼프가 또 언제 또 마음이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좀 불안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만큼은 승인은 필요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트럼프가 지가 승인했다는 말을 쓰잖아요. 승인. 문제는 핵 잠수함 만드는 거나 만드는 데 필요한 연료하고 연료 재처리권하고 농축 권한 요거를 좀 높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과 북한, 이 견제가 맞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잡는 게, 이재명이가 얘기한 대로 미군의 유지비도 좀 적게 들 수 있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잠수함,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료가 또 나와 있어요. 자, 미국이 66척, 러시아가 31척, 중국 12척, 그리고 영국 10척, 불란서 9척, 인도가 2척을 가지고 있고요. 호주는 지금 이제 미국이 직접 이게 파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거는 거예요. 핵 추진 잠수함. 자, 그다음에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의 과정. 이거를 쭉 이제 지난 10월 29일 날 이런 요청을 했고 10월 30일 날 승인을 해줬다. 그래서 한화 필라에서 만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잠수함 보유국 현황,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제 안보리 사국 5개국하고 인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호주하고 북한이 앞으로 핵잠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잠은 아마도 이제 오랫동안 90% 이상 농축 우라늄을 쓰면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지질 잠수함하고 이제 핵잠 추진 잠수함을 보면은 속도가 말이죠. 핵이 46km 25 그리고 디젤은 20노트. 수중 작전이 한 석 달에서 6달. 그런데 이제 최대 2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하루 2번 이상 수면으로 부상해서 스노클링을 해야 됩니다. 사망 시간이 짧고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크다. 평균은 12km 정도밖에 안 된다. 예. 아, 그래서 지구 한 바퀴 도는데 140여일. 예. 그리고 이제 핵 연료는 무제한 작전이 가능합니다. 시속 40km. 아, 그래서 40여일 가동 시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예요. 140일. 너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야구 방망이 바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야구 방망이 문제, 트럼프의 선물과 잠수함 문제. 예. 그리고 이제 명청 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명청 싸움. 자, 이거는요. 지금 이 앞방송에서는 간단하게 이 핵심 요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마디로 이제 명청 갈등 그동안에 여러 번 튀어나왔죠. 자, 그래서 이재명보다는 이 청청래가 더 세다. 그 더 센 이유는 바로 김어준이가 뒤에 있다. 예, 이런 거 아니에요? 김어준과 개딸의 지지가 더 이재명보다 세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또 나타났어요. 명청 갈등. 자, 민주당 지도부가 말이죠.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에 들어갔는데 지금 거기에 4명이 지금 그 후보로 나왔는데요. 2명이 컷오프 됐어요. 2명이 컷오프 됐다. 예. 그런데 컷오프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재명이가 지난 총선 때 최고 인재다. 그래서 인재를 영입했다라고 대대적으로 올린 유동철 동의대 교수가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부가 청청래가 이게 다 사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김병기하고 또 싸움이 지금 이제 충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 그래서 이제 유동철이도 청청래가 사과하고 다시 번복해달라라고 하고 있지만은 경선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걸 누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 더군다나 이제 유동철의 경우에는요, 지난 창선 총선 때 인재로 영입이 돼서 수영구에서 출마했는데 낙선해서 현재 수영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에서 싸웠는데, 이거 경선도 안 시켜주고 자르는 게 있을 수 있느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도부에서는요, 유 위원장이 면접에서 점수가 너무 낮더라. 그래서 컷오프 된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일 날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 후보로는 박영미 중영도구 지역위원장, 변성환 강서구 지원위원장, 부산 강서구 지역위원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4명이 경선을 하려고 하는데, 유동철 본부장하고 노기섭 전 시의원 둘이 아웃되고 박영미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변성환 강서구하고 중구 영도구 위원장이 경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동철 지금 이번 컷오프된 요분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서 밝힌 억울한 컷오프가 없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자, 그리고 노기섭 시의원도 근데 노기섭 시의원은 승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유동철 위원장이 심의하는 것은 지난 26일 날 있었던 특위의 조직 강화 통해 면접을 문제 삼고 있어요. 이 부위원장이 누구냐면 문정복은 정청래 측근이라고 합니다. 예, 당 대표 선거 때도 핵심 역할을 했고 이후에 조직 사무부총장에 임명이 된 바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질문을 뭐라고 했느냐? 유동철 위원장한테 명심은 유동철이라 이렇게 소문이 나와 있는데 한번 해봐라. 누군가는 선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컷오프된 거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나 황명선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지도부 의원들은 부당한 것 아니냐,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철 위원장은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후보일 때 정책 자문단으로 처음에 인연을 맺었고,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수영구에 전략 공천된 18호 영입 인재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그 당시 직접 지시해가지고요, 이재명이 선발한 유능한 일꾼 유동철 후보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지지 후보 연설까지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정청래가 말이죠. 내년에 연임이 선거하면 총선 공천하는 막강한 당대표가 되는데 벌써부터 의원들 사이에서는 총선 공천 예교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나오고 있으면서 이번에 결국 정청래 의견이 많이 작동된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래서 지금 분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요, 조직 강화 총리 자체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 강화 총리에서도 선출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경력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지도부에서는요, 과거에 경북 도당위원장도 콜오프한 사례가 있는데 이거 되돌릴 수 없는 거다. 예. 자, 이런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부산시당의원의 경선이 지금 결과가 나올 텐데 이거 뭐 번복하기 어려운 것이죠. 예, 그래서 정청래는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니까 유동철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당직을 맡아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유동철 위원장은 거절하고 공개적인 유감 표명 그리고 문정복의원의 당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친명계 의원들은요, 정청래 지도부와 당분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 여러분 이런 것으로 보시겠습니다.